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교사적 품성으로서 자신은 배우고 남을 가르쳐야 되겠다. 는 일념을 가지고 18년을 살다가 보니까 권력자로서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권력자가 겸손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 겸손합니까? 김정은이 겸손합니까? 김일성 겸손합니까? 모택도이가 겸손했어요? 스탈린이 겸손했습니까? 히틀러가 겸손했어요? 이승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링컨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2번 살려준 트루만 대통령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링컨, 트루만 이분들의 겸손은 설명이 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분이다. 이승만도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겸손. 박정희의 겸손은 어디서 나왔느냐?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종교가 이력서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이분이 기독교적 생각이 좀 남아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하나님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유교적 가치관. 박정희라는 사람 설명을 할 때 유교적 가치관 세계에서 자란 분 플러스 일본의 국가주의적 체제에서 산 사람, 그 다음에 미국의 선진된 경영 방식까지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한국적인 것, 일본적인 것, 미국적인 것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교사적 품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의 주체성입니다. 주체성. 주체하면은 북한이 주체사상을 만드는 바람에 주체란 좋은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기적 용어로 쓰고 있는데 주체적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박정희 같은 사람이에요. 북한이 말하는 주체는 2,500만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최고 존엄이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만든 그것은 사기 용어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박정희 대통령도 주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주체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더불어 자주란 말도 많이 썼죠. 자주국방 해야 된다. 자주와 주체가 똑같은 말이에요. 북한이 말하는 자주와 주체는 사기고 박정희가 말하는 자주와 주체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이 되어서 5천만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주체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주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주체성이 뭐냐고 설명드리려면은 주체성이 아닌 게 뭐냐를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주체성의 반대말이 뭐죠? 노예근성이죠. 사대주의죠. 남 따라하는 거죠. 남에 의존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요새 무슨 북한이 미사일 손대에 대해서 하는 반응이 보면은 이게 바로 사대주의자가 하는 겁니다.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미국, 일본, 한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한국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 미사일을 방향을 동쪽으로 아니고 남쪽으로 쐈더라면은 그게 핵폭탄 달아서 쏘았더라면은 우리는 막을 방법도 해가지고 한국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인데 어떻게 미국 장관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중심으로 미국의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은 어떻게 한국의 위협이 안 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않고 그게 맞다. 그게 미사일인지 모르겠다. 쐈다 하더라도 그게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바로 노예근성, 사대주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접할 때도 항상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의 행복, 국가, 국익, 국민을
딱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지. 김정은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도 좋다.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따라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맞춰준다. 이게 사대주의입니다. 박정희 같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사물을 볼 때 자기 중심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국민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 방법론도 남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에 맞느냐를 검토를 합니다. 그게 실사구시예요. 주체성이 있는 사람, 자주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하는 방식이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는 이거 뭐 오래된 말인데,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박정희 같은, 등소평 같은, 이광요 같은 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제 나라의 관중과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실사구시의 정치가입니다. 실사구시에서 실은 뭐냐? 현실입니다. 현실. 사는 뭐냐? 사실이죠. 구시는 옳은 방향을 찾는다는 거죠. 실사구시 정신이라는 것은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찾는 자세입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든지 이게 현실에 맞나? 이게 사실이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여론하고 맞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세우면 안 되죠. 실사구시. 이게 박정희로 대표되는, 아니 등소평과도 연결되는, 이광요와도 연결되는 동양에서의 실용적 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동 기준입니다. 실사구시. 박정희야말로 실사구시의 인간이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주체적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체적 인간은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합니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해보니까 미국식 민주주의를 60년대 한국에 그대로 전복시키면 안 되겠다. 나라가 망해버리겠다. 민주주의 흉내에 내다가는 대한민국 사라지겠다. 적화되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사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게 한국적 민주주의죠. 한국적 민주주의. 박정희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하나 아쉬운 것은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자신감이 없었던 느낌도 듭니다. 제가 박정희에 대해서 교사적 품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교사로서 박정희는 성공만 했느냐? 실패는 없었느냐? 왜 실패가 없습니까? 잘한 일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아닙니까? 정치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링컨 잘한 일만 했습니까? 1950년대 대한민국에 링컨을 대통령으로 모셔봐도 이승만처럼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실수를 합니다. 박정희도 실수를 했죠. 박정희 실수는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 한글 전용입니다. 우리 글은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되는데 한글을 말살함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하여 교양이 무너지고 잘 속는 국민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글 전용. 이거 회복하려면 100년 이상 걸립니다. 참 아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글 전용하라 해놓고 자신은 계속 한자 썼어요. 이해는 가죠. 이승만, 박정희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빨리 글을 깨우쳐야 할 터인데 한자는 너무 어렵고 한글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큰 실수였습니다. 이 언어가 망가지면 행동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문고등학교 없앱니다. 명문고등학교를 없으면은 국가 엘리트를 만드는 보금자리가 없어집니다. 엘리트는
감수성이 풍부한 정의감이 넘쳐 흐르는 고등학교에서 그 품성을, 국가 엘리트의 품성을 익혀야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엘리트는 대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집니다. 명문고등학교 없어졌습니다. 이게 한글 전용과 결합이 되세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지금 국회를 보면 압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면 이게 한글 전용의 폐해입니다. 교양 없는 사람, 말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정도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악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이승만 말대로라면 호열자와 같습니다. 콜레라와 같습니다. 인간과 같이 없어요. 절대 악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자주국방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 이념을 개선해 나갈 정치 집단, 즉 정당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근대화 이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 발전시킬 정당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 뒤에 뭐 신민주공화당이든지 뭐 민정당도 나왔는데 박정희의 역사관을 담고 박정희의 주체성을 담은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정치 이념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야 이 박정희 기념관에 지금 박정희 동상도 세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정치 이념 개성을 하는 집단을 만들지 못하니까 후대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그 연장선에서 따님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념 투쟁에서 지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감안하더라도 박정희는 위대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한 그 네 가지 단점, 아쉽지만은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잘했으면 또 그만큼 손해보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장점과 단점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단점을 제거하면은 장점까지 같이 제거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교사로서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1시간 되어서 저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세요.